자, 5분 빠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PD님, 이 타이머 놓치지 마세요. 혼나는 수가 있어. 저번에 저 우리 각 PD가 방송 중에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커트를 안 넘기는 거야. 딴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계속 카메라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 날 있지. 얼마나 방송이 재미없었으면 하고 내가 반성했습니다. 저렇게 또 멋진. 자, 출발할게요. 성수와 동수의 날 성동일 100유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수, 동수, 쌍수 두 분 소개합니다. 성경평론가 김성수 방생 프로젝트의 거룩한 상어 김성수 선생.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예,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성수대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어서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그 간단한 걸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8만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미친 듯이 늘고 있던데요. 구독자가. 예, 뭐 쫙 늘어나서 요즘은 방송하는 맛이 날 것 같더라고요. 동접만. 그거 그러니까. 바꿔. 전략을 바꾸라고. 어떻게 전략은?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 민주개혁 세력의 연속 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구독 달라붙는데 구독할 시간을 안 주고 재밌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또 까먹고 하는 거야. 예. 제가 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늘어요, 그래도. 그렇습니까? 이미 보신 분들은 다 늘 만큼 늘어서 진짜로 요즘은 비우고 해도 돼요. 예. 자, 김성수 TV 성수대로 많은 분들의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설의 평론가 곽동수 갱생 프로젝트의 쪼다씨 곽동수 선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말소리 하나 못 내고 있는 게 자괴감이 듭니다. 네. 왜 그런 쪼다씨 게 안 하는지 되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 제가 그러시죠? 얼굴이 깁니다.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길고 얼마 전에 지방선거 후배가 올라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저녁 때쯤 되니까 형 근데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키가 작은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안 큰 것 같아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크고 머리도 얼굴이 크고 크다는 거지 키가 크다는. 얼굴 길고 세상에 177을 누가 키가 크다고 그래요? 다음 주면요. 7년 78이야. 다음 주면 얼굴 진짜 얼굴 더 긴 사람 하나 온다. 누구? 다음 주에 최영일. 아이 최영이 얼굴 안 긴데. 안 길죠. 거기는 길다고 봐야지. 걔도 우리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표준으로 보여. 거기는 그렇구나. 사실은 얼굴도 작고 우리보다는 체격도 약간 작고. 그 올라프나 네. 뭐 아니면은 그 가가멜 스타일이죠. 코가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가가멜 스타일. 크기는 성수가 제일 크고 그렇죠. 머리도 제일 크고 저보다 그렇죠. 조금 더 크고. 네. 네. 김성수는 평균 키 185? 85까지는 안 되고 83 정도. 훌륭해. 그 중에서 머리가 3분의 1. 내가 3등 머리 가슴 배. 야 진짜. 야. 이야. 재밌다. 네. 아이고 재밌다. 저희 이런 얘기하면서 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했다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차피 제 방송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전략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앞부분 놓치신 분들이 네. 앞부분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네. 자, 오케이. 자, 이프리 토크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의협에서 파업한다는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자, 욕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아니 의대생들이 4,000명이 증원이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 사각지대라는 데가 많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인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원을 늘리면 열심히 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뭘 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냐면 자 변호사들 확 늘렸더니 겁나 안 하던 국선 변호사들 서로 하려고 그러죠. 그럼요. 네. 그리고 보세요. 그 예전에는 인권 변호사의 인자 붙는 게 싫어가지고 무슨 정부에서 뭐 돈 주는 뭐 법률 지원단 요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 보세요. 그 2009년부터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인권 변호사 표차 달면서 거기서 120만 원씩 130만 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 민사로 하면 내가 성공보수 이렇게 챙길 수 있다 이러면서 아예 사업을 하셨어 독점으로 특정한 그 기구랑 조인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디 성추행 피해 한번 당했다고 해가지고 무료 변론 지원 받을 수 있었나요? 변호사들 찾아가면은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폭력 위기센터를 가든 성폭력 상담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걸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라에서부터 돈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의료 쪽도 인원을 갖다가 4,000명 이상 늘리면 그만큼 공공의료 쪽에 투신하려고 하는 의사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기 압구정동에다가 성형외과를 차릴 거예요. 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의료 공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병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1차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무언가 협진해서 이런 걸 받고 병원에 찾아갈 때 의사를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5분에서 7분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의료의 질이나 이런 걸 둘째치고 의사의 숫자가 서울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은 더 엄청납니다. 때문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의료 서비스가 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무언가 좀 될 수 있을 텐데 다른 건 아니고 의사협회가 이 얘기 나오자마자 총파업 검토하겠다. 사실상 싸움을 선언한 건데 잘 이해도 안 가고요. 이 밥그릇 싸움 할 만큼 그렇게 시장이 작아진 것도 아닌데 왜들 이렇게 퍼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수가 많은 것 같으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하나만 봐도 알아요. 의사가 없어 쩔쩔매고 난리가 나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또 그것과 관련돼 있는 그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의사들은 절대 다수가 부족하고 압구정동에 성형외과 다니는 의사들이나 많아지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예. 이거 보니까 실제로 OECD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OECD가 한의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구 1000명당 2.4명이에요. 예. 그리고 OECD 32개국 전체 평균은 3.5명이니까 한 명 더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1,000명당 숫자니까 5천만 인구로 따졌을 때는 4,000명 정도 늘리는 게 딱 맞아요. 요 계산한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지방으로 가보세요. 지방에 친척도 의사가 있는데 그 지방의 그분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지 아세요? 예? 개인 그 병원을 하는데도 왜냐면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구경하기 힘든 거야. 경북 1.38명이래. 그리고 충남 1.5명이래. 근데 이 경북 도지사 하셨던 이전 홍준표 의원 그런데도 공공병원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더 없어졌잖아 지금 1.38명 의사가. 결국 1000명당. 이게 상업적인 일반 병원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 갈 때 보건소로 돌리는 의사들 숫자도 하고 지역에서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는 분들은 보건소도 가고 여러 가지 형태대로 의료 서비스를 좀 받고 싶어서 고생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는 게 어느 정도 적정수야 되는 거에서 의사협회가 먼저 선제안해도 될 쪽이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대구 내려가서 쇼 보여주듯이 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사협회가 뭘 했는지를 찾아보시면 정말 한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뭐라긴 정부한테 반대하는 거 있잖아 계속. 그러니까 그 양반은 봉쇄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뉴시스랑 같이 그 짬짬해가지고 그 제목 보니까 뉴시스의 제목 달기 장사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정은경 본부장 최초 인정 중국 원인. 그래놓고 그 옆에 봉쇄 안 하려 발버둥. 아유. 얘라 이 쉐리들아. 그게 그 얘기냐?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이 4,000명 늘리는 걸 반대하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면적당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보다 한 40배 정도 작다고 하면 의사 수는 40배 정도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논리라고. 진짜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시대적 흐름이 변호사나 검사 같은 그런 직업군들이 너무 적어서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 것처럼 그래서 로스쿨을 만들어서 법률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그럼요. 지금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제 조카도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직업으로 보면 의사가 변호사보다 훨씬 수입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있잖아요. 줄어들 것을 우려한. 맞아요. 그래서 막 무슨 원격 의료를 하는 거 반대에 다른 명분을 걸어가지고 정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대집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의사협회 가장 큰 이미지가 삭발 아닙니까? 삭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삭발에다가 머리로 단상 뽀개기. 그렇죠. 이게
의사의 어떤 상징이 돼버렸어요. 최대집 때문에. 의사가 손으로 이렇게 뭐 수술을 하든가 뭐 검진을 하든가 그래야지 왜 대가리로 그래? 빅하우스님. 예. 빅하우스님. 아, 빅하우스님이라고. 그래서 대집이라고. 대집. 참. 우리 저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나무냐? 면적으로 면적당으로 하게 의사가 나무냐? 아, 기가 막힌 드립.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공공의대 같은 거. 그러면서 사실 의료 영역을 상당 부분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이게 코로나 대응하는 걸 보면서 훌륭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민국 이게 문제예요. 부동산 잡자 그러면은 여야 뭐 조중동 다 포함해가지고 그럽시다. 서민의 삶을 위해서. 이게 안 되는 나라야.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런 의사 4,000명 늘리면 이 사람들 수익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내가 보기엔 미미해. 아니, 줄어들지 않는다는 저는 강력한 확신이 있는 게 의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병원들도 늘어나겠죠. 병원들도 늘어나면 이전까지 의료 서비스를 잘 못 받던 사람들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나오겠죠. 예전에는 좀 아프고 참다 그러다가도 그런 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섬 같은데 의료 자원봉사해 가지고 무슨 버스 들어가거나 배 들어갈 때마다 의료 검진 받던 분들이 거기에 병원 하나 생겨봐요. 그러면 병원 안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를 세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러면 그만큼 의료 쪽에 그 더 많은 비용을 갖다 쓰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은 더더욱 많은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가 문제냐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누리는 그 황제적인 권력이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검사가 있는 것처럼요. 정치 의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정치 의사들이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정부를 비난할 것이 선택할 것인지 진영을 선택하고 자신들을 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의사협회가 반대했다게 되면 걔들 원래 지금 반문재인 쪽이니까 그렇죠. 무조건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했을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4,000명 정도 늘어나는 게 단기간도 아닙니다. 단계별로 조금씩 늘려나가기로 했고 한 해 400명씩만 더 뽑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려서 10년 동안 4,000명을 더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게 되면 지금도 공급량이 줄어서 의사 공부하겠다 실력 없는 사람 무조건 의사를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충분히 공급돼서 하나는 확실한 게 실버 산업이 커질 거라는 얘기는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럼요. 이유가 노년층이 그러네. 오래 살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보시면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의무적으로 닥터들을 두게 돼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 시간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요. 없어. 저녁에 응급실 그리고 예. 학기가 끝나는 매년 봄 2월에서 3월쯤에는 인턴 레지던트들 다 새로 배정받아서 정신없다 그럴 때 무언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닥터들이 넉넉하게 몇 명이라도 제공이 된다면 의료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생기지도 않는 일 때문에 수익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벌 받아 진짜. 그건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보건의료노조 토론회에서 진짜 제대로 그래도 공공병원의 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할 만큼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8,700명은 더 있어야 된다. 전문 의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한 해에 정원을 갖다가 이제 그 갑자기 4,000명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기본 그 의대 정원을 갖다가 조금씩 늘려갖고 한 해에 400명씩 늘려서 그 중에서 300명은 일정 기간에 그 지역에서 복무하게 만들고 공공병원에서 복무하게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낮은 의존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그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개선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젊은 의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의사들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어우 정원 늘려야지. 아하.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구나. 예, 왜냐하면 자기도 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턴 레지던트들 없어갖고 쩔쩔맨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의사가 해야 될 일을 갖다 대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간호사도 늘리고 의사도 늘려서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들의 질을 높이면 그게 나중에 다 이게 투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하나 통일이 됐을 확실한 때, 거 맞아요. 뭐 북한에 갔을 때
그 충분히 더 공급할 수 있고 전 세계로 또 우리 우수한 의료진들을 갖다가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예.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또 한 가지 여기서 나오죠. 지들이 얼마 안 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영역에 사람 들어오는 걸 막고 이 나쁜 짓 하는 것들, 이게 바로 기득권 지키기가 보수의 단면입니다. 지금 적어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은 국민들의 신망을 잃고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낮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보의 또 다른 목표라는 게 확실해지는 예. 것이죠. 자, 의사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시대적 의미, 역사적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문제는 대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의. 큰 뜻 갖고 명분이 있는 것은 반대를 할 게 아니라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뭔가 그것이 단순하게 돈 버는 의료 기술자가 아니고 사람 생명을 구하는 직업으로서의 가치관이 없으면 이 사람들 의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의 정치검사들이랑 똑같은 거죠. 예. 네.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게 먼저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돈 얘기부터 네. 꺼내는 거야, 얘네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조카는 돈을 많이 벌면서. 우리 조카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까 말한 그 친구 같은 의사들이 또 있어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